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하고 일정한 사고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가해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공소권이 없다든지 또는 일정한 특례의 사고를 이야기했다든지 또는 도주사고나 또는 중상해 사고를 또는 사망사고를 이야기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또 적용해야 됩니다. 또한 교통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사고, 뺑소니 사고나 음주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가법이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까지도 적용해서 통상 뭐 민식이법, 윤창호법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지만 그런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은 대인사고, 교통사고라서 대인사고, 대물사고를 이야기했을 때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보통 교특법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좀 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참고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말씀드렸죠. 도로를 운행한 차량은 모든 법규에 따라서 이제 운행을 해야 되고 그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정해놨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교통사고를 운행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해서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는 형법 268조에 적용을 합니다. 형법 268조를 보면은 가해자가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제3자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내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형법 268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제3자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또는 부상케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형법 26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 해서 형법 268조의 특례 규정을 법을 하나 정해놓은 얘기죠. 그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간단히 골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반 사고인 경우에 다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법 268조에 적용을 받지만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특례법 적용을 받아서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골자입니다. 단 여기서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또는 우리가 통상 12개 중대사고 있죠.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형의 사고들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것이 특례법의 예외조항입니다. 여기에 중상해 사고도 역시 특례법 예외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고 중에서 뺑소니 사고하고 음주 사고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로 따로 별도의 더 중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특가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특가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적용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가법은 우리가 대인사고, 대물사고를 보통 이제 사고를 하게 되면 인사사고, 사람을 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특가법은 인사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냈는데 물적 피해를 내가 음주나 도주를 해가지고 물피를 사고를 했다면 특가법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반드시 인사사고를 내야지만이 특가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악용이 돼서 간혹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운행을 하다가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어요. 근데 가해자가 음주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고는 사실은 물적 피해, 거의 그냥 스크래치 정도 날 정도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물적 피해도 사실은 보험 처리할 정도가 아닌 아주 경미한 사고인데 음주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피의자 입장에서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가 지금 확대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아무 병원에 가서 내가 교통사고에 다쳤기 때문에 여기서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은 의사분은 사실은 그 사고 자체 어떻게 사고 난지 자체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프다는 그 내용 가지고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경찰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것이 사고하고 인강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소지가 있지만 일단 우선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진단을 발급하게 되면은 진단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단서 발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사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음주를 하게 된 가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어떤 교통법 적용이 아닌 특가법 적용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혹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의 가해자, 어떻게 보면 사고가 이거는 물피 사고다 볼 수도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당시 이런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주면은 내가 신고를 안 하겠다 하는 협박 수단을 해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경찰 단계에서 실제 진단서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것이 교통사고로 온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진단서 들어오게 되면은 진단이 효력이 있는 여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인사사고는 특합을 적용을 하게 돼 있든, 특합을 적용하게 되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면허 취소, 면허까지도 문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특가법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도주사고, 아주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에 대한 여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가법은 도로상에서 일어난 사고 외에 도로 외에서 일어난 사고 자체도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례법은 인사사고하고 물피사고 다 적용해야 됩니다. 교통사 철특례법은 인사사고, 대물사고, 대인사고, 대물사고 다 특가법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12개 중대사고, 신호위반 사고, 횡단부사고, 중앙선진범사고, 음주사고,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는 교통사 철특례법을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도로상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도로 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음주사고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 철특례법 상에도 도로상 외, 도로 외에서도 음주사고를 교통처리특례법상에 적용을 한다. 이 사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상과 도로외 사고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대인사고, 대물사고 다 전방위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교통처리특례법, 특가법을 대인사고, 대물사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